고 변호사 법률 꿀팁입니다. 우편으로 증인 소환장을 받으셨나요? 내가 뭘 잘못했나? 꼭 가야 하나? 안 가면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들로 머릿속이 복잡하실 텐데요. 오늘 이 영상 하나면 증인 소환장에 대한 모든 궁금증이 해결됩니다. 실제 상황별 대처법부터 여러분이 모르고 계셨던 증인의 권리까지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증인 소환장 받았을 때 첫 반응과 대처법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증인 소환장을 받으면 굉장히 당황합니다. 증인은 재판에서 자신이 직접 보거나 들은 사실을 법정에서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소환장을 꼼꼼히 읽어보시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에 대해 증언해야 하는지 정확히 파악하세요. 대부분은 민사사건, 형사사건입니다. 민사사건은 한글로 가나다, 형사는 고노도, 행정은 구누드로 표시가 됩니다. 예를 들어 2025 가압 333 사건은 민사, 2025 노 555 사건은 형사사건입니다. 출석할 의무가 있을까요? 일단 민사, 형사, 행정 어떤 재판이든 증인으로 소환되었으면 출석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언 날짜에 바쁜 일이 있는데 어떡하죠? 담당 재판부 혹은 증인 지원관에게 연락해서 일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연기를 하더라도 결국에는 한 번은 출석해야 합니다. 증인이 철회되지 않는 한 한 번은 출석해야 해요.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서 과태료가 부과되었어요. 내야 하나요?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라도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다음 재판 기일에 출석하면 과태료를 취소해 줍니다.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다음에는 꼭 출석하세요. 두 번째, 증인 지원관이 전화를 한다면 특히 형사사건의 경우는 검찰 직원이나 증인 지원관이 전화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일단 궁금한 것을 물어보세요. 원래 증인은 법정으로 바로 가서 대기해야 하는데요. 증인 지원관에게 요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증인 지원실에 가서 대기하다가 증인 지원관을 따라 법정이나 증언 장소로 이동하면 됩니다. 증인 보호가 필요한 경우 법정이나 별도의 증언실에서 증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증언의 경우 별도의 증언실에서 증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얼굴을 보는 것은 좀 껄끄럽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증인과 상대방 사이를 칸막이로 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종의 증인 보호 조치입니다. 증인 지원관에게 요청하면 됩니다. 증인으로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 법정 입구에 있으면 법원 직원이 증인이 왔는지 확인합니다. 법원 직원에게 먼저 신분증을 보여주고 본인이 맞는지 확인을 받아요. 이때 증인 여비를 받을 계좌를 직원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법정에 들어가면 판사 앞에서 다시 본인 확인을 한번 하고 증인석에 서서 선서를 합니다. 그 다음에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검사, 변호사, 판사 순으로 질문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피고인 측이 신청한 증인이라면 피고인 혹은 피고인의 변호인이 먼저 질문을 합니다. 형사사건의 경우에 증인이 경찰이나 검찰에서 진술을 했다면 먼저 검사가 그때 진술한 진술서나 참고인 조서를 보여주면서 본인이 이야기한 대로 적혀 있는 것이 맞냐고 물어봅니다. 내용을 확인해보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증인을 신청한 쪽이 먼저 질문을 합니다. 원고가 신청했으면 원고 측부터 증인 신문을 진행하고 피고가 반대 신문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판사가 질문을 하거나 다시 반대 측이 추가적인 질문을 합니다. 추가 질문이 몇 차례 오갈 수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나면 어떻게 해요?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은 솔직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추측이나 짐작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질문했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해요? 억지로 답변하지 말고 다시 말씀해 주세요 라고 말하고 기억나는 것만 정확히 말하시면 됩니다. 증언 시 유의사항을 정리하자면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세요. 간결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세요. 질문받은 내용에만 정확히 답변하세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답변하세요. 넷째, 많이 묻는 질문들 증언에는 얼마나 걸리죠? 재판마다 다르지만 보통 3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하지만 사건에 따라 2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1심에서 증언했는데 2심에서 또 증언하는 경우도 있나요? 같은 사건이라도 심급이 다르거나 새로운 쟁점이 있으면 다시 증언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이미 진술을 했는데 또 법정에서 증언을 해야 하나요? 별개의 절차입니다. 또 증언해야 합니다.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하나요?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무리해서 답변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억나는 것만 답변하세요. 증인으로 출석해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나요?
자신이나 친족에게 불리한 내용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교통비를 준다고 하는데 맞나요? 형사사건이나 민사사건 소환 증인은 증인 여비를 받습니다. 미리 신청한 계좌로 2, 3개월 뒤에 입금됩니다. 다만 민사사건 대동증인의 경우 여비가 없습니다. 옷차림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복장을 단정히 하세요. 슬리퍼, 반바지 착용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문신도 가리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화려한 옷이나 장신구는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증인 소환장을 받았을 때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다뤄 봤습니다. 핵심을 정리하면 증인 소환장을 받아도 당황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는 다양한 권리가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는 아는 것만 정확히 말하면 됩니다.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권리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더 유용한 법률 꿀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